커버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저쪽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지만 1시간쯤 지나면 덜컹하고 닫힙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신문 배달원은 시끄러울 정도로 발소리를 내면서 오는데 그 녀석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참 이름을 까먹었었는데 그 초인종을 누르면 문 바깥쪽 상황이 표시되는 작은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쵸? 바깥을 볼 수 있는 그 모니터,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띵동 하면 누구세요 하고 얼굴 확인하고 열잖아. 이전에 살던 곳은 낡은 맨션이라 새로 제 돈으로 사서 붙였습니다. 보고 싶을 때 버튼을 누르면 바깥이 보이는 타입으로. 그리고 그 녀석은 까먹을 무렵 아주 가끔씩 방문을 하고 했습니다. 투입구와 가까운 곳에 붙어있는 도어 스코프를 들여다보는 건 겁쟁이인 저로선 아주 무리한 일. 투입구와 가까운 곳에 붙어있는 도어 스코프를 볼 수 없었죠. 그러니까 이걸로 확인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는 모니터를 붙였는데 이게 실수였습니다. 평소처럼 동영상 사이트를 보고 있던 중 딸깍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왔다. 발소리를 죽여 모니터가 있는 곳에 가서 저는 전원을 넣었습니다. 진짜 대박이야. 보통 그런 모니터에는 시야가 좁습니다. 그래서 문 아래 투입구에 있는 곳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보일 리가 없다. 그러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반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였습니다. 손을 쭉 늘려서 대고 있는지 모니터 한가득 보이는 손가락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의문이 드는 것과 동시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현관과 베란다를 교대로 돌아보고 열쇠가 제대로 잠겨있는 걸 확인한 뒤에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아주 상냥한 손길로 모니터를 어루만지는 손이 보였습니다. 제발 손을 내려달라고 생각하면서 모니터를 보다 무서워서 시선이 내리는 걸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모니터는 전원을 끌 때 삐 하는 소리가 납니다. 낮에도 상당히 크게 들리는데 조용한 밤이라면 더욱 크게 들립니다. 전원을 끄지 않아도 그냥 뒀으면 1분이 지나면 알아서 꺼졌을 텐데 제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저는 그대로 전원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삐! 그 소리가 울리는 것과 동시에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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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듯이 울리는 초인종 소리. 초인종이 울면 자동으로 모니터가 켜지는데 모니터에는 사람 모습 대신 손가락만 보이고 있었습니다. 문장으로 보면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깜짝 놀라 모니터 앞에서 조금 떨어지자 이번에는 초인종이 있는 곳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도 격렬하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손목에 힘만으로 두드리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계속됐을까. 너무 무서워 이제는 한계라 생각한 나는 현관 바로 앞에 있는 목욕탕에 반쯤 들어가 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경찰 부를까! 어째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건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가늘고 높은 목소리로 이런 짓을 했다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담담한 느낌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여자 목소리가 더 무섭습니다. 호러 영화 때문일까요? 저는 한 번 더 고함쳤습니다. 경찰 부를까! 부른다고? 갑자기 쥐죽은 듯이 조용해진 바깥. 아니,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벌어지지 말아주세요! 공포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던 도중에 투입구가 덜컹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동안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다 간신히 모니터 전원을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한 후 그날은 결국 잠이 들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출근하려고 현관으로 가다 투입구로 뭔가 삐져나와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기다란 머리카락이 대량으로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전부 자른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은 양이라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예 근처를 완전히 휘감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지만 나머지는 퇴근하고 나서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 출근했습니다. 집에 가면 머리카락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 집에 가고 싶지 않아져서 직장 동료랑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왜, 형씨? 왜 안 가고 싶어? 춥긴 한데 별로 가고 싶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같이 가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어디라도. 알았어, 뭐 같이 가주지 뭐. 그래, 고마워. 그런데 돌아가는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무서워졌습니다. 집에 가다 마주치면 어떡하지? 문 저편에 있던 여자는 그렇게 자주 오는 게 아니니까 그럴 걱정이 없겠지만 어젯밤 일이나 아침에 봤던 머리카락이 너무 무서웠던 나는 결국 회사 동료를 집에서 묵게 했습니다. 동료 덕택에 동료 집에서 안심하면서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주인공이 묵었다는 게 아니라 회사 동료 집에서 주인공이 묵었네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신문을 구독하던 동료가 신문 투입구를 열어보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좋은 예감이 들어서 달려나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전날처럼 기다란 머리카락이 아닌 좀 더 짧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따라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도망갈 장소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신문과 머리카락을 버리고 동료와 함께 출근했습니다.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되니까 무심코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진짜 누군가 있다면 엄청 무서울 것 같지만 확인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따라오는 듯한 사람을 찾을 수는 없었죠. 퇴근할 시간이 됐지만 집에 가는 게 무섭습니다. 하지만 3일이나 옷을 갈아입지 않는 것도 안 좋으니까 동료한테 따라와 달라고 부탁했지만 무섭다면서 거절당했습니다. 혼자서 집에 가는 게 무서웠기 때문에 친구에 전화를 하면서 갔습니다. 방 주위에 사람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단속을 하고 커튼을 친 후에 만일을 위해서 침대 아래나 목욕탕처럼 사람이 숨을 수 있는 곳을 확인한 뒤 방구석에 앉아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은 아무 사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자체는 그 전날에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출근 직전에 신문 투입구에 머리카락이 잔뜩 들어가 있던 걸 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아직도 남아있었습니다. 바퀴벌레는 진짜 싫었지만 바퀴벌레랑 캔잔치를 섞어놓은 무언가가 있었대요. 손으로 팍 떼어놓으니 그건 현관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바퀴벌레는 진짜 싫었지만 어떻게든 처리하던 중에 누군가 현관문을 별로 한번 쾅 하고 찼습니다. 그날 일어난 것은 그것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찰에게 갔더니 이쪽은 남자고 상대는 여자인데다가 위험도 없어 보이고 또 뭔가 일어나면 온다고 해서 문단속 확실히 하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아무리 근데 남자가 세다고 해도 여자가 이러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미친 여자면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체력이 셀 텐데. 그리고 저는 경찰 죽어버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달각하고 열리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짤깍짤깍하는 작은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뭘 넣고 있는 거야? 두려움에 떨면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투입구 틈새로 뭔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건 알약. 투입구로 계속해서 알약이 떨어졌습니다. 어디서 가져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니터 전원을 넣었습니다. 사람이 보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혀 위에 알약을 놓은 다음 과장되게 입안에서 우물거린 다음 다시 혀를 쭉 내밀어 보였습니다. 그걸 손가락으로 집어
아래로 내렸습니다. 아마도 투입구에 넣고 있는 건 그 입에 넣었던 알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을 산발한 여자가 모니터 앞에서 계속 그 짓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발 그만해. 제발. 마음속에서 연부를 외웠습니다. 간신히 멈췄다 생각하니까 이번엔 다른 광경이 비춰졌습니다. 여자가 이마를 벽에 꽉 눌러 붙인 상태로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있었습니다. 착각이라고 생각되지만 왠지 절 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여자는 대체 무슨 원한이 있어서 나한테 이러는 걸까? 그날은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여자가 또 왔습니다. 띵동 띵동 새벽 3시 초인종을 울리더니 실례합니다만 부재 중일 때 짐을 맡아뒀어요. 모자를 눌러 쓰고 있지만 척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산발된 머리카락.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자니까. 이거 여기 두고 갈게요. 그러면서 모니터에 그걸 보였습니다. 그건 바로 새끼 고양이였습니다. 뭐라고? 상황을 이해 못한 채 모니터만 지켜봤습니다. 여자는 새끼 고양이의 머리를 한 손으로 잡고 모니터에 눌러 붙였습니다. 새끼 고양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죽은 고양이였을지도. 그 다음날은 그걸로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출근하려고 문을 열었더니 그 앞에 난도질 당한 고양이 시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전 울고 말았습니다. 이제 무리다. 이대로 가다간 제가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이 고양이 단지 이걸 위해서 그 여자가 죽인 걸까? 바퀴벌레, 고양이 시체, 다음엔 또 뭘 놔둘지 걱정이 돼서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퇴근하는 길에 다시 한번 경찰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역시나 진지하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아당한 게 아니면 왜 안 죽이는 거냐고. 집에 도착했더니 문에 이상한 게 써 있었습니다. 문에 커다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고 거기에는 확실히 제 성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인감 도장 같은 것을 상상하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런 거죠. 네, 자, 지금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대충 보여드리자면 이런 거를 적었다는 거네. 거의. 자, 이렇게 돼서 자, 지금 문 앞에다가 이게 문이 있는 그 앞이라고 치면은, 자, 여기다가 뭐 동그라미로 이렇게 해놓고 뭐 성이 있으면 내 성을 갖다 적은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히로시라 그러면은 히로시 이렇게 적은 거잖아, 거의. 그죠? 이렇게. 의미를 모르겠지만 위험한 느낌이 든 건 확실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재빨리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궜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신문등 입구로 잘려 보이는 고양이 발이 들어있었습니다. 몇십 개나 돼 보이는 고양이 발이. 나는 바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집에 온 경찰은 이상하단 말을 하면서 오늘 밤 순찰을 강화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네, 제트님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그날 밤 현관은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베란다 쪽으로 고양이 시체가 던져져 있었습니다. 다음날 휴일이기도 했기에 바로 부동산 사무소로 달려왔습니다.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조건으로 이사하고 싶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사하면 해방될 수 있을 거라고, 이 끔찍한 일에서 해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초인종을 누르거나 투입구에 뭘 넣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질린 걸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려고 문 손잡이를 잡으니 손바닥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경질적이었던 상태인 나는 바로
문 손잡이를 확인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신발끈을 매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묶여있는 머리카락 한올. 집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 아니라면 그 여자도 나한테 해코지를 못할 테니까. 문 손잡이를 돌렸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열리지 않는 거야? 어리둥절한 저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한 번 더 돌려봤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에 다시 한 번 더 열쇠를 꽂아 돌렸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열쇠가 열리는 방향으로. 열쇠는 방금 전에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열쇠가 들려있던 거고, 그런데 어째서? 설마 처음부터 열려 있었다는 건가? 이대로 도망쳤으면 좋았을 텐데? 난 그대로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집안에서 물소리가 났습니다. 물소리가 났다고? 그러면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목욕탕에서, 싱크대에서, 조용한 집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 불을 켰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꽉 쥐고 거실로 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편의점에서 산 듯한 불고기 도시락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천천히 관찰해보니 도시락 뚜껑 끄트머리로 바퀴벌레 더듬이인지 머리카락일지 모를 몇 개가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냉장고가 그리고 또 열려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니 술밖에 없던 냉장고 안에 500ml 페트병 3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옅은 피색이 도는 물. 나중에 들어보니 거기엔 2사람 정도의 피가 섞여 있다고 했습니다. 방에서 뛰쳐나와 바로 경찰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전에 전화한 것도 있어서 경찰은 바로 와줬습니다. 방을 조사하던 경찰이 긴장된 목소리로 나를 불렀습니다. 이불 아래 침대 시트에 압정이 박혀 있었습니다. 진짜 빽빽하게 몇천 개라고 생각되는 압정이, 다음에 안 거지만 베개도 압정이 빽빽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베란다에 있던 건조대에는 세탁물 하나하나마다 머리카락이 리본처럼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여자 속옷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위험하니까 아는 사람 집에서 묵으라는 말을 들어서 동료 집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아입을 옷을 가지러 갈 때 빼고 이사할 때까지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업자한테 부탁해서 이삿짐을 정리하던 도중에 그게 나왔습니다. 침대 아래 장롱 뒤에 TV 뒤쪽 집안에 보이는 안 보이는 장소마다 내 이름과 상대방의 이름이라 짐작되는 이름이 알 수 없는 주문과 함께 쓰여있는 세로로 된 긴 종이가, 강시 영화에 나오는 부적 아시죠? 그런 느낌의 노란 종이에 빨간 글씨로 써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체험한 전부입니다. 마무리가 없는 건 진짜 체험한 거라서 그러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집에는 현재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동료네 집도 처음 묵었던 날 이후 별다른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토커의 얼굴을 봤지만 정말 뭐라 말하기 힘든 것이, 인간의 입은 그렇게 크게 열릴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런 느낌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료의 집까지 따라온 걸로 봐서는 회사도 알고 있겠지만 현재로선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아직 경찰에 체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에 물어보니 무슨 흔적이 없는 게 아마 열쇠를 따로 복사한 게 아닐까라고 하는데, 아무튼 세상에는 이렇게 무서운 일이 많으니까 알아서 조심하는 게 좋으실 겁니다.
만약에 그대로 잤으면 어떻게 됐을까? 압정에 찔려서. 어, 네, 네, 플라이백님이 남겨주신, 네, 일본 채널에서, 일본 유명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한 유저가 실제로 겪은 실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벌써 시간은요, 2시간 가까이 되어가고 있네요. 여러분들 추천 아직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파타놀님이, 드림워킹 제작자이셨구나. 드림워킹 잘했는데. 근데, 드림워킹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3D 게임은 제가 아직 잘 못해서, 아무튼. 그 게임도, 저희가 그 게임을 하게 된 이유가 사실 이제 공포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팔척 귀신에 대한 사연을 읽고서 드림워킹을 추천을 받아서 했었거든요. 네, 진짜, 싫더라. 이런 실제 사연 같은 거 들으면. 두둠치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일본에 아마 ECH 맞을 거예요. ECH에서, 네, 가져오신 백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는 이제 사연을 지금 쉼없이 오늘은 따로 공포 테스트 하지 않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포 라디오 한다고 네, 제가 빨리 홍보를 하지 않아서 아마 이 공포 라디오를 유튜브나 아니면 다시 보기로 다시 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네, 다음부터는 공포 라디오 할 때 정확한 시간과 요일을 다시 공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자, 노래는요, 이 노래 좋은 것 같아. 이 노래가, 이번 노래도 역시나 같은 노래예요. 오늘은 시우 노래로 계속 일관성 있게 가죠. 자, 이 노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시우의 숨바꼭질 잠깐 들으셨죠? 네, 잠깐 러시안 룰렛 잠깐만 듣고 네, 오겠습니다. 지부각에 얽혀있는 이 운명의 사슬 끊어내려 이 돌
대신 그의 앞에 놓여있는 유견 발리볼버 결과에서 벗어나려 게임을 제안해 돌이킬 수 없는 게임. 네, 도로시와 함께한 오늘의 공포라디오 2차. 네, 짧게 진행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네, 가장 무서웠던 사연,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연.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 이제 가장 무서웠던 사연을 한번, 네, 투표해보도록 하죠. 가장 무서운 사연으로, 네, 시청자분들이 투표해주신 반응이 좋았던 사연의 당첨자분에게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지금 매니저 분이, 네, 우리 다이님이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사연은, 네, 혹시나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시면 제 방송국 다시 들어가신 다음에 방송국에서 공포사연이라는 게시판 이용하시고요. 거기서 김병님의 편지, 그리고 시리우스님의 컴퓨터 위키신, 3번, 회먹는 하루님의 역설의 한 여인, 4번, 벨레드 아포님의 스토커, 그리고 이제 뭐 영상 편집,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라이백님의 일본 괴담까지, 네, 총 5개, 한 5개에서 6개 되는 이 사연 중에서, 네, 가장 기억에 남으신 걸, 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잠깐 얼릴 테니까 그냥 숫자만 적어주시면 돼요. 네, 저 중에서 숫자만 적어주시면,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30일 날 할로윈 데이가 이제 다가오는데 그때 맞춰서 특집으로, 네, 아마 3D 공포게임 한 개 할 것 같네요. 자, 지금 풀게요, 지금. 자,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되게 괜찮은 사연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조용조용하게 읽어서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되게 무서웠던 사연들이 많이 있네요. 역시 백장 사연? 당장 전화 받아! 가라앉지 않을 거야. 죽어봐. 당장 전화 받으란 말이야. 어딨어? 당장 전화 받으란 말이야. 가만한다. 자가투표.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전화할 거야. 죽여버릴 거야. 왜냐면 오늘은 제가 따로 공포라디오 오늘은 몇 시에 딱 한다 이렇게 제가 공지를 안 써놔서 아마 오늘은 기대하고 그때 보시러 오셨던 분들이 못 와서 아마 더 그럴 수도 있죠. 죽어봐. 가만히 거야. 제 생각도 사실은 제 생각도 약간 동의하거든. 레드장 사연 아니면 백장 사연인데 이거 부분 봐. 당장 전화 받아! 가라앉지 않을 거야. 4번하고 5번 중에 하나만 뽑죠. 하나만. 자, 4번, 5번 하나만 적어주시면 돼요. 동일한데 지금? 5번이 맞네. 4번이 부족하네. 아싸, 난리 났네. 자, 네. 오늘의 사연은 플라이백님의 마지막에 읽었던, 네, ECH 일본 괴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 많은데? 어떻게 된 거야? 4번. 4번이 갑자기 늘어나는데? 1, 2, 3, 4. 5번이네요. 나. 네. 100장 뒤집어질 뻔 했는데, 결국 어쩔 수 없네요. 네. 자, 아무튼, 오늘 당첨되신 백님은 저한테 아프리카 쪽지나 아니면 스카이프로
주소 써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기프티콘을 제가 선물하게 되면 핸드폰 주소를 달라고 하지만, 네, 상품 같은 건 이제 상품을 보내드릴 때는 제가 주소만 제가 여쭤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뭐 보내줘요? 선물 안 알려줌. 직접 당첨돼 보셈. 그래도 다른 일반 라디오보다는 확률이 높죠? 11월 말에 발매하는 파이널 판타지를 사달라고요? 야, 이놈 새끼야! 그런 거 안 줌. 그냥 레드짱 사연을 내가 당첨하면 안 돼? 내가 3표 더 투표하는 거야. 그러면 레드는 실제로 내가 아는 애니까 난 걔한테 곱창을 사주면 돼. 100장? 아, 죄송합니다. 안 할게. 알겠어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원업을 하느라고 오늘은 라디오를 되게 늦게 진행했고 또 라디오 홍보도 못했네. 아무튼 이 방송은요, 다시 보기나 유튜브로 올라갈 예정이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그만 저희는 네, 끝내도록 하죠. 보시는 분들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곡